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죠? 결혼 이후로 함께 다닐 때 저랑 손을 잡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싫은 걸까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진심으로. 야, 이건 진짜 저도 알고 싶네요. 왜 그런지. 혹시 오늘 손을 좀 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기 숨어 계셨다. 어디요? 어머. 안에 숨어 계시네, 진짜. 예.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죠? 결혼한 지 한 14년 차. 14년 차. 왜 이해된다는 표정으로. 14년 차면 뭐. 결혼하기 전에는 네. 약간 제가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네, 제가 잡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네. 뭐 아이가 이제 바로 생기면서 네네. 이제 아이가 가운데가 있으면서 이렇게 손을 잡거나 그렇게만 잡고 거의 여태까지 한 번도 손을 잡은 적이 지금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분이 아직도 그래도 14년인데 사실 저는 7년 차인데 지금 문득 생각이 든 게 남편 손을 잡을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뭐 케어하고 아이 손잡고 해서. 네. 근데 1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막 남편의 손을 잡고 싶고 진심으로 알고 싶고 이거는 아직도 우리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 헛웃음 뭐예요? 지금 헛웃음 뭐예요? 아, 네. 당연히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잡고 싶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흘러서 아 근데 누군가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조언을 듣는데 결혼하면 꼭 손 잡고 다녀야 된다. 왜요? 그거 우리 당연히 잡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 안 잡잖아? 내가 지금 결혼 30년 차인데 지금까지 못 잡아. 라고 한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어색한 거예요. 이게 너무 부끄럽고 해가지고 초반에 못했는데 나중에 남자가 이거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이상하더래요. 마이크 한번 잡아주세요, 남편분. 네. 애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연애할 때도 저도 같이 좋아했는데 저는 표현이 좀 서투르고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선 안 내밀더라고요. 남편의 입장이 또 다르네. 오.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전까지 아내분이 좀 노력을 해줬으면 결혼하고 나서 본인이 좀 해도 되잖아요. 제가 노력을 안 한 거는 잘못인데 좀 끝까지 같이 노력을 해줬으면은 내가 너무 내성적이니까 같이 좀. 내가 너무 내성적이니까 같이 좀만 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지금도 막 내심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가 잡아주길? 잡아주길? 기다리진 않아. 기다렸었는데 기다렸었는데 지금 좀 무뎌졌어요.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난 게 아닌가. 남편분이 뭐 아내의 손을 안 잡으시는 건 아마 저는 도덕적 개념이 아닐까. 본격적 개념. 웬만한 얘기엔 다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쉽지가 않고. 근데 이제 한국 남자들이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연애할 때 결혼 초반에 우리가 뭐 스킨십도 하고 뭐 손도 잡고 뭐 근데 한국 남자들 뭐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남자들이 스킨십 부부관계는 되게 가정이라는 거 안에서 조금 뭔가 어색함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4, 5, 60대 남자들이 과연 아내와의 그 스킨십을 아버지로부터 본 사람이 몇이 있을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막 이렇게 스킨십하고 뽀뽀하고 그런 집에서 자랐는데 아들이 만약에 저러신다면 이제 아들은 사실은 종교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내를 연애할 때 흥분했기 때문에 보통 뭐 결혼하지 뭐 같이 기도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르몬이 나와서 막 이렇게 뭐 만지고 싶고 막 손잡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 흥분은 사실 계속되진 않잖아요. 결혼했는데 17년인데 남편이 들어가자마자 집에서 만지고 싶어. 징그럽다. 그 변태 같아. 그게 이제 딱 흥분하고 이제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스킨십은 언어거든요. 언어이거나 일상의 문화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남자들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언어로 경험한 게 아니라 연애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연애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편한 대상이니까 자기의 가장 밑바닥에 편한 언어가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스킨십도 일종의 언어잖아요. 자기는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 언어를. 인간이 스킨십이 있다는 게 손도 잡고 뭐 스킨십도 하고 그래야지 뭐 서로 어떤 주제로 얘기할 때도 좀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어도 뭐 아 그때 자기가 뭐 섭섭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스킨십 안 하면 섭섭했다고. 오토바이 탈 때 뒤질 뻔했다고. 근데 그거를 과연 그럼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받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전에 뭐 스킨십, 뭐 부부관계 이런 거 다 시시하고 막 크면 다 알아. 각방 써도 애는 다 생겨. 이런 세상에서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를 막 이렇게 스킨십하고 이러면 남자 이거 여자 손 잡고 막 손 추워 그냥 이런 거를 받는 세상에서 이 남자들이 자라버린 거죠. 우리는 각자 그냥 아버지, 어머니, 남자, 여자, 어른, 애 이런 역할론으로 인간을 너무 많이 규명하다 보니까 뭐만 좀 하면 남자가 고추 떨어져 이 새끼. 또 여자는 또 여자라고 그러고 또 남자는 또 남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색깔, 자기 이름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자기 색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흑백인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가면 좋겠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방식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사람들 마음이 자기의 고유한 컬러들을 찾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오보에 연주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연주자님한테 물어봤어요. 연주자님 이거 관악기 하는 거 몸 관리 되게 해야 되죠.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조건 운동해야 됩니다. 연주자들은.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무조건 운동해야 돼요. 안 하면 티가 나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티가 날 거라고 생각했냐면 무대에서 티가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 안 하고 자기 관리 안 하면 일이 끝나고 나서 그때 티가 납니다. 그때 몸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프로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 무대에서 뒤지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희말이 없다가도 갑자기 딱 돌아가면 와! 막 이거 가만히 들어줘. 카메라 돌면 바로 딱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갔어요. 나 부장해야 돼요. 나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기가 엄마의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들은요 잘 안 아파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바빠서 뒤질 시간이 없다. 뒤지는 것도 시간이 있는 것들이 뒤지지. 맞죠. 뒤질 시간이 없어. 근데 희한하게 언제 아프냐? 일이 없어. 여유가 생기면 아파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 놀면 병나. 난 놀면 병나잖아. 나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자가 치료하려고 하는 거야. 달팽이도 아니고 자가치. 그러니까 우리는 확 무너질까 두려우니까 마치 쥐불놀이에 내가 이렇게 잡힌 것처럼 계속 일을 돌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엄마 뭐 잘 계셔? 그랬더니 어디냐 어디야? 아니 뭐 대전에서 일하고 이제 울산으로 넘어가. 창호가 쌀쌀해라 일을. 응? 일을 쌀쌀해. 어떤 년만 좋은 일 난다. 어떤 아유 옛날 설마 할머니들. 그분은 아니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은 아니겠지? 어떤 사람이 말을 막 달리다가 내려서 자기가 이렇게 온 길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흔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뒤에 누구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내 마음이 나를 못 쫓아올까 봐 내가 여기서 기다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책임감 때문이든
살아남기 위해서든 자존심 때문이든 너무 빨리 달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말에서 내렸을 수도 있고 떨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딱 그 몇 분, 딱 그 몇 날, 딱 그 몇 달. 그 시간만 조금 지나서 이렇게 보면 웃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어려서 제가 고등학교를 친구들 다 인문계 갈 때 전 실업계를 갔어요. 좋아서 간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맨날 친구들한테 돈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배가 뺏으면 좀 뭐 형이 뺏으니까 그러겠는데 맨날 동기애가 뺏는 거예요, 저한테. 상과 승차권 한 장만 꽂으라. 그때는 종이 승차권이 있었거든요. 2장인데 잘라서 3장으로 만들고 하던 거로. 그러니까 이제 애가 너무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난 쌈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시험을 봤어요. 이 모든 걸 상쇄하려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떨어졌어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떨어졌어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간절히 떨어지길 원하는데 우주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전문대를 재수를 했어요. 근데 또 떨어진 거예요, 전문대를. 그리고는 이제 엄마가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시다가 화나가지고 우리 자식 새끼들은 멍청하다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의 마지막 보루는 엄마였는데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니 아, 이제 나는 참 잉여 인간이니까 난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맞겠다. 근데 사람이 참 삶을 내려놓을 때 마지막에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때 이제 친구를 찾는 거죠. 그러면 친구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친구는 누구냐? 내 맨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전화했는데 이제 아, 엄마가 나 저기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나 좀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아이는 그때 그 사람은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걸까요? 괜찮아. 그 맞아요. 죽지 마. 창우가 어디니? 내가 지금 갈게. 그 말을 듣고 싶은 거겠죠. 근데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운명을 바꿀 말을 해준 거예요. 하던 대로 해. 예상 밖의 반응. 그러니까 걔는 나의 이것만 봤기 때문에. 이것만 봤기 때문에 그 심리학에서 뻘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제비를 돌고 싶더라고요. 그런 전화를 딱 끊고는 21살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친구가 많은 게 아니라 지인, 아는 사람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 메이크업한 얼굴, 제 가면인 얼굴만 보고 제 맨 얼굴을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감정의 메이크업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 내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아, 나는 그 사람이 없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사고는 계속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아, 그러면 삶을 마감하자.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탑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방파제가 있고 이렇게 앉아있고 그냥 떨어지면 바다예요. 제가 여기 있는데 저쪽 끝쪽에서 여성분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젊어요. 20대 중반의 여성, 머리는 요만큼이고 이분은 흰 옷을 위아래로 입었어요. 한복은 아닌데 위아래 흰 옷이더라고요. 밑에 치마고.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어도 여기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뛰어들려고 하는데 무서운지 치마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더니 바다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기 있다가 여러분처럼 오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탁 떨어졌는데 공중에서 그래픽처럼 쓱 하고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바다를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서워. 귀신 같아.
와, 제가 딱 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무서운 데서 죽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서워. 내가 빠졌는데 그 여자가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내가 여기서 못 죽겠어. 너무 무서워. 내가 죽을 건데 여긴 아니다. 야, 사람이 삶과 죽음을 오가는 그 순간이 무서운 게 더 세더라고요. 그리고 살은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십자군 전쟁 얘기예요. 간단한 스토리는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죽이고 죽고. 그리고는 무엇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냐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 두 사람들에게 뭐냐면 성지예요. 사람은 각각 자기의 성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성지가 뭐냐? 누구는 돈, 누구는 자존심, 누구는 가족. 그래서 각각 자기의 성지를 침략하려고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상대를 방어하고 또 싸우는 그런 각각 자기의 마음의 성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성지를 차지하기 위해 싸워요. 그러다가 결국 여기에서는 이제 이슬람이 이기고 그 옛날 영화에 보면 밑에 대군이 딱 있고 대장들이 둘이 말 타고 나와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 죽이고 죽고 싸웠다. 많은 피를 흘렸고 당신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살짝 의역하면 everything이라고 해요. 전부지. 그리고 이 사람이 딱 가더니 갑자기 딱 돌아서서 이렇게 말해요. or nothing. 근데 그때는 이게 뭔 영화를 이렇게 끝낸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전문대를 떨어져 가지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 그때 뭐예요? 학력이 나의 everything. 근데 시간 지나 보면 or nothing. 그러니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그 에브리싱이 뭔지를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 난 그게 뭐지? 돈이었나? 난 명예가 내 성지인가? 난 뭘 중요하게 생각하지? 난 다른 건 다 줘도 이건 못 준다고 생각하는 게 뭐지? 자존심인가? 뭐지? 내 성지는?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피 흘리면서 싸워왔던, 방어하고 싶어 했던 또 그게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죽지 마시고 꼭 살아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사연이 또 세상을 만나는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